돈벼락 좀 났으면 좋겠어.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제발 돈벼락 좀 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궁핍이거든요. 맞아요. 그 계속 궁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아이의 때가 멈춰지지 않는 거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어딘가를 나를 존중해 줄 때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는다고 찾는 게 그 쾌락으로 가지. 맞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계속 그걸 봐요.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뭐 이거 지나가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게 실현된다고. 왜냐면 관측자가 보고자 하는 필터를 끼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한 번만. 너무 좋다. 제 아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간 것도 맞고 안 간 것도 맞고. 근데 이제 20살 좀 넘어선가 어느 날 내가 대학도 못 보내고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중학교 때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할 때 그때 나를 학교를 자퇴를 시키지 그랬어.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그 감독이 될 건데 고졸 감독보다는 초졸이 되지. 중학교 중대 초졸 감독이 좀 뽀대나지 않아. 저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한 36, 7 먹었는데 되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도 사고 또 막 다른 데도 뭐 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나리오도 계속 쓰고 영화 자기 거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돈이 되는 일단 영상 광고 돈이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 애를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엄마가 항상 관심과 사랑 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은 그냥 아까 에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는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에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맞으니까 맞아요 계속 그 얘기만 이게 하고 얼마나 있었는데 좋아요. 영상으로 녹음이 되니까. 또 볼 수 그렇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딸내미고 속썩이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까 에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나 내 생각 자체가 내가 옳고 남의 시선이 옳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렇게 자꾸 맞아.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 예, 좀 방향은 딴 사람이 못 잡아줘요. 본인이 깨우쳐서 다 잡지. 맞아요. 그냥 자꾸 잡아주려고 하면 걔는 그 사람 눈만 속이면 되거든. 잡은 척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계획이 옳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화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 거의 그냥 같은 감정인 것 같아. 맞아. 그것은 사실 같은 그냥 감정이에요. 같은 감정이에요. 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그냥 불안한 불안하고 거. 두려운 네, 거야. 맞아요. 왜 두렵지? 왜?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는데 그걸 안 가니까 이제 두렵지 나는. 근데 화라고 내가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약간 J라고 우리가 부르는 약간 계획형인 분들이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정해진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정해진 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이제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니까. 진짜 아까 제가 그래요. 10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는 맞아. 게 오늘 네. 저한테는 딱 그러네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거라니까요. 네. 그 에너지 파장을 딱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모여진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매번 옷깃만 얘기- 스쳐도 인연이라는 소리가 그만큼 확률이 없다는 얘기거든. 옷깃을 스칠 확률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루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에는 반드시 여기서 주고받을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어느 날 살다가 문득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한마디가 화두가 돼서 내가 살면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 애를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걔를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웃음이 절로 나고 아유 저 새끼 저거 옛날에 이랬었잖아 소리가 이게 옛말이 되게. 그런데 걔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걔를 진짜 그 마음으로 대하세요. 지금 현재로 대하지 말고 걔의 미래의 모습을 자기가
인식해서 걔를 그렇게 대해보라고.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태에서 존중받는 것만이 바뀌어요.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 새끼야 바뀌어야지 내가 널 존중해주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먼저. 근데 그건 애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한 사람만 해주면은 돌다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얻어갖고 오지. 그 경험 속에서. 근데 존중받는 경험이 없으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어딘가를 나를 존중해줄 때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찾는다고 찾는 게 그 쾌락으로 가지. 맞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존중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그걸 다 찾는 게 쾌락이고 게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 그런 데 찾는 거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못 들어본.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는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의 존중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거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좀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요새 내가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을 보면 에너지를 볼 때 쓰는 필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장을 보고 싶으면 네. 그 파장을 볼 수 있는 그 필터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보면 파장이 보이고 입자를 볼 수 있는 필터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 그거를 보는 그 필터, 그걸 관측하는 그 자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가 그 필터를 꼈을 때 그게 비로소 파장이 나타나고 그 입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거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측 아무것도 없어. 이 우주에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가능성만 있어. 누군가는 어떤 가능성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어떤 가능성이 더 많아.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내가 자유의지로 어떤 걸 관측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바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계속 그걸 봐요.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뭐 이거 지나가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게 실현된다고. 왜냐하면 관측자가 보고자 하는 필터를 끼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유의지고 그렇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가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걔가 나를 속을 썩은 게 아니라 내가 쟤에 대해서 그 염려하는 필터로 자꾸 쟤를 내모나?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바꾸자 이제. 필터 바꾸자. 필터 바꾸자. 필터 필터 바꾸자. 24년도부터 필터를 바꿔야겠어요. 필터 바꾸고 네. 그리고 내 필터 바꾸고 내가 나를 보는 가능성. 그거 먼저 필터를. 하겠지.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근데 아이가 진짜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벌써 들어가지고 이 귀한 보물들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2인 편인데 육아를 하면서 너무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랑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때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 때가 왜 안 멈추지? 저는 이 때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때를 무려 이렇게 제가 자꾸 나가니까 계속 그건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도 못 받아들여지는 게 되고 근데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이의 때가 멈춰지지 않는 거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조금 미안해지면서 이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떼써 왔었구나 이러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고 통하더라고요. 아이랑 마음이. 그 전에는 왜 때를 쓰는 거지? 약간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얘도 이제 이유가 있겠구나로 보니까 훨씬 나아가지고 빨리 깨달았어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좋은 엄마는 그래요. 무한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주고 애를 안 낳았으면 그런 기회를 못 얻는 거잖아, 그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뒤돌아서면 똥을 싸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또 똥을 싸고 이러니까 계속 똥을 되게 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그 일들이 시간에. 벌어져요. 아, 네. 그런 것들. 내 받아들임을 어떻게 줬어요? 아이에게요? 네. 되게 큰 건 없고 그냥 그렇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모든 상황이 예를 들면 뭔가를 흘리는 것도 그리고 뭔가를 막 묻히는 것도 이게 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그런 기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깨끗한 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수용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 너는 그거를 하고 싶구나, 아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제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혔어요. 자녀한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제 마음도 편하고 아이도 편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저랑 대할 때.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 문제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저는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 불안, 화가 다 모여가지고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훨씬 첫째랑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아직 3살? 이제 만 4살도 되지 않은? 걔네들하고는 그 교감이 더 빨리 되지. 너무 부러운 게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그런 육아의 팁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이런 거를 내가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만약에 자기는 지금 되게 부러운 거지. 애가 지금 중학생. 몇 살이야?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때 오히려. 6학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쏙쏙 들어오고 또 현실하고 또 지금 완전히 딱 맞물려 있어서 네. 더 중요하죠. 실전 바로. 그러네. 실전편이고. 이렇게 더 자녀 나이가 많은 사람 있고 어린 사람 있고 어. 하니까 중간에서 실전편이지. 네. 걔가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키운 다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음. 가족을 이룬 다음에. 그땐 진짜 답 없거든요. 그땐 패싸움해야 돼. 패싸움이야. 걔네 식구 우리 식구 이렇게 패싸움. 진짜라니까요. 가족을 이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걔는 남이에요. 근데 자기네를 이렇게 안 좋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땐 싸나워진다고. 그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예요. 음. 저는 다시 뱃속에 넣어놓고 낳아야 되나 리셋이 돼야 되나. 근데 제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똑같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사건이 나 바뀌라고 드러난 사건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터 딱 2가지예요. 동전의 딱 양면이라 하더라고. 한쪽은 사랑, 한쪽은 두려움. 두려움이 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 실망하고 이런 게 다 이쪽 두려움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전이라서 어설프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살짝 화내려고 하네 이런 거 없어요. 화난 거거든요. 화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반대야. 그러면 똑같은 크기예요. 나는 별말을 안 했어. 그냥 미간만 짚었어. 상대방은 똑같이 느껴요. 아 사랑이 아니네. 나를 또 거부하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싸우죠. 야 그럼 그 소리도 못하냐 내가? 막 이러면서 싸운다고. 그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닌 거는 똑같이 빵점 100점인 거예요. 중간 10점 20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가 완전히 됐을 때를 상상하라면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거든. 아우 너 그럴 일을 겪고 네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될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되는 그 태도로 걔를 보면 걔는 이미 그게 더 이상의 존중이 없이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저 완전 충격 먹었어요. 양면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충격. 왜냐면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엄마 나는 혼냈잖아. 나한테 화냈잖아. 나는 이미 이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뒤집어진 거. 나는 억울해. 있었구나. 나는 억울해. 그러면 부모가 돼서 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지만 어.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 더 정확하거든요. 느낌은 아니네. 맞아, 이번도 맞아. 아니네. 이번도 꽝이다. 엄마 이번도 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꽝과 당첨 2가지밖에 없어. 엄마가 바뀌었다? 이럴 때 당첨. 당첨이야. 근데 계속 참아. 꾹꾹 참아. 근데 너는 옷이 그게 뭐니? 이렇게 좋게. 꽝이네. 이러는 거지. 꽝이지 꽝이지. 꽝이지. 1%라도 응.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지. 걔를 보지 말고 아 내가 또 이러는구나. 그러면 벌써 치료가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알아채는 거거든 그게. 네. 그러면 이미 답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아 제가 또 오늘 실망하고 왔겠네. 이렇게. 근데 저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을 저희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나 남편이나 좀 아이들을 보거든요. 어쨌든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한테서 또 흘러갔을 것이다, 시작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되니까
훨씬 더 꼬아지게 될 일들도 조금 더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책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더 것 나쁘죠, 같아요. 그게. 네. 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로 가야 돼. 아, 맞아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가르쳐준 사람도 어떻게 하냐고. 수학의 인수분해 공식을 배운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인수분해도 못하니 그런단 말이야. 걔는 그거 배워서 그 학교를 나오내고. 근데 나는 인수분해를 난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사는 덕목에 인수분해도 배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또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라 소리는 죄를, 그 원인을 나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질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답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우연히 듣는 노래 가사 속에 꽂히고요. 저 소리가 가사? 그 다음에 버스 탔을 때 내 뒤에 사람들 둘이 떠드는 소리에 확 내가 알아듣고 이렇게 어떻게든 답을 준다는데 못 듣는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못 듣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딱 있는 거야. 답정너.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잠재의식을 이룬다고. 그런데 방법은 우리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리 부러뜨리고 나 자국 내려앉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내가 말년에 뭐 이렇게 몸으로 막 겪네 이러더니 막 살찌고 그러더니 막 절망하더니 겸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 보니까 막 여기가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우린 많이 너무 준비된 사람끼리 만나고 그게 에너지끼리 딱 만나. 얘는 얘대로 준비하고 난 나대로 준비가 돼서 딱 만나서 그게 이제 어떤 세상의 일부분을 바뀌는 데 쓰이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태어나진 목적을 일부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길 통해서. 그게 다예요. 어제 방 정리하다가 남미 여행할 때 그 썼던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제의가 많은 것 같아서 생각이 나는데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소금 사막인데 되게 하얗고 막 이제 물 비치고 그랬는데 되게 꼭 가는 곳 중 하나죠. 좀 마음 아프게 제가 갔는데 그게 새벽에 가는 투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이제 선라이즈 투어인데 이제 새벽 몇 시까지 이제 어디 모였어. 그러니까 되게 춥거든요 거기가 사막이라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가이드가 안 온 거야. 그래서 가이드가 몇 시간 또 안 왔어. 그래서 해 떴어 그냥. 가이드가 그냥 늦잠 잔 거야.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못 보고 갔어요. 떨다가. 나중에 다음날 이제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래 보는데 이제 가이드가 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은하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안 갔어도. 근데 그냥 떨면서 은하수 계속 봤어. 근데 일단 처음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왜냐면 내가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네. 근데 내가 계속 그 은하수를 보다가 진짜 우주란 공간에서 나란 사람의 이 분노는 얼마나 작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방금 그 나의 불안과 분노 자기가 들었어. 그걸 내가 적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나는 진짜 작은 존재인데 이 감정은 진짜 작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근데 오늘 내가 이거 못 갈 상황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봤던 저 별을 내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 수 있으면 또 나는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냥 충분했다라고 적었어요. 약간 그런 에세이가 있었더라고. 되게 저도 옛날에 까먹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제이가 보기엔 불편할 수 있는데 어쩌면 저는 제 삶에서 되게 일어났던 항상 좋았던 일들은 항상 그런 우연들. 근데 약간 좋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누군가 날 떠나거나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원래 계획했던 게 안 되거나. 근데 어김없이 거기에서 내 필터가 적절일 수도 있는데 내 필터가 딱 좋은 걸 딱 껴주면 진짜 그게 나한테 더 큰 선물을 가져오고. 그렇지.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더 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흘러가듯이 놔두면 잘 될 거다.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뒤에. 또 뒤에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들 필터를 가지고 좀 저는 경험해보다 보면 약간 조금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있으니까. 근데 나도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예외 조항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뭐를 쏘아내고 있냐 우주에 그것만 자각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화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게 화더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화는 내가 내는 거지 낼만 해서 내는 게 아니더라.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에 시크릿을 접했을 때 제가 화장실에서 문득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시크릿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책 말씀하시는 네, 책이요.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대로 한다 하면 내 모든 생각들이 다 정비가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게 긍정적이고 좋고 바르고 이런 것만 쏘아 올려야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들이 항상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잘못 쏘아 올렸어. 어떡해? 나 그러면 다시 그걸 되도록 받는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제가 시행을 안 했어요. 또 그런 부작용. 나 처음 들었네. 나 처음 들었는다. 웃기죠? 저는 그때 되게 너무 조심성이 그랬어요. 많은 네. 되게 성격인가 조심성이 봐요. 많거든. 진짜 네, 겁이 네. 많았구나. 네, 겁이 진짜 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나는 못하겠다. 어. 좋은 줄 아는데 못하겠다라는 거. 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걸 내가 지금 알았으니까 그걸 두렵지, 그렇지 않아도 그 상태는 지금 지속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나쁜 걸 쏘아 올렸다라는 걸 지금 내가 느꼈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네, 거지, 네. 쏘아 올리는 건 맞고 늘 쏘아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네? 그걸 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의식했어. 그게 의식 혁명이에요. 의식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알아차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객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챌 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결된 거야. 거기서 다른 갖는 두려움은 또 자기가 또 갖는 거야. 의지로. 습관적으로.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 의식 혁명이 되다 보면 나의 의식이 밝기로 말하면 이 형광등 럭스처럼 조금씩 밝아져요. 근데 그 밝음이 딴 사람 비추는 게 아니라 나 비추는 거야.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또 이러고 누군가 판단하고 있구나. 네. 내가 지금 또 혼자 네. 또 스토리 쓰고 앉았네. 네. 이렇게. 그거 비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결국 자유로워져요. 그게 훈련이 되면 네. 내가 또 쓸데없는 데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에너지 낭비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자책을 할 게 아니라 자체가 이제 아니에요.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 나를 어. 바라보면서. 근데 그걸 모른 채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쓱쓱 흘러가거든요. 네. 그 채로 계속 대가는 계속 치르고 있고. 근데 그걸 딱 알아채면 멈추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알아채기네. 김주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거 알아차리시고요, 이거 알아차리시고 하면은 그 알아차림이 내가 그걸 의식하면 되는 거지라고 그냥 이렇게 멀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닿게. 에리님이 와닿게. 그게 알아차림이구나. 내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알아차림이구나. 그 김주현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냥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이거구나. 오늘 이걸 제가 가지고 가게 됐어요. 네, 정말 네, 네. 저도 네. 속으로 같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반복이 되면 네. 그 선생님 말 맞다나 근육이 생겨요. 네. 그럼 금방 빨리빨리 알아들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요. 해도 이거 또 그러고 있네. 이거 또 그러고 있네. 이렇게 알아요. 그게 알면서도 네. 안 되더라고. 네. 실천도 안 되고 네, 맞아요. 마음이 안 먹어지고. 근데 되게 네. 잘 쉽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행동을 한번 해보면 그걸 행동한 걸 한번 느껴보면 그 느낌이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창조가 되냐면은 그 시크릿을 읽었다니까 내가 시크릿에 저기 기반해서 얘기를 하면 돈벼락 좀 났으면 좋겠어.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제발 돈벼락 좀 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느낌은 궁핍이거든요. 맞아요. 그 계속 궁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은 supporting thought라고 그래요. 그 네. 뒷받침하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너 자빠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이러면은 미끄러져요. 엄마 때문에. 자꾸 그 염려를 주는 거는 그 염불을 매는 거라고. 맞아요. 넘어져 봐라 넘어졌다. 엄마가 넘어진다 했잖아. 이러면서.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는 시기라. 근데 진짜 기도는 내가 부자 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돈 모아갖고 호텔 조식 가서 쫙 먹고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누가 어떤 그 양자물리학자인가? Fake it till you make it.
네가 그걸 이루는 것처럼 이룰 때까지 맞아. fake it. 맞아. 그렇게 그런 척하고 살아라. 그런 척하고 살면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처럼. 근데 그 fake it을 하려면 그 딸의 미래를 보고 그다음 내가 부자 된 그 느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예, 사. 엄마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야, 뭐 엄마가 돈이 없니? 가오가 없니? 로또가 될 사람. 내가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 맨날 평생 그랬대 엄마가. 우리 아들이 쓴 책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는 뭔가 돈 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었대. 아빠는 전혀 아닌데 뭔가 그러니까 세상하고 별개로 한 번도 궁핍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이 많았던 적은 없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렇게 뭐 돈 때문에 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711, 811 애미도 아니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적인 걸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느낌, 충만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한번 안 된다 할 때 한번 해보고 부엌에 들어가 보고 육수 한번 유튜브 켜놓고 하나씩 고지식하게 버섯 넣고 다시마 넣고 멸치 구워서 넣어보고 4시간 기다렸다 불 켜고 끓기 시작하면 25분 지나서 불 끄고 받쳐갖고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한 번만.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 내가 이제 막 명란 순두부를 할 건지 해물 이제 해장국을 그런지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황태장국 주세요. 황태장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 그게 나를 다시 그걸 창조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 필터, 그 느낌이. 그 느낌이 필터가 돼서 내가 그거를 필터를 보는 게 의식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가능성으로 있었던 게 내 필터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핵심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라고요. 감사하고 감사해요. 에리님 그 영상을 보고 겸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론 말씀할 그거에 흥미를 가져서 또 그거 강의 그 영상 클래스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딸이 사실 이렇게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 집안이네. 그래서 이제 걔가 맨날 그 말랐는데도 다이어트를 맨날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좀 변비도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 딸한테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할까 해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3월,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무게가 40대 때 40kg였다가 50대 때 50kg대가 됐다가 60대가 되니까 60kg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해가지고 63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63kg요? 네, 63까지 나갔었는데 이제 53까지 뺐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이거 약간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55로 다시 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하도 내가 겸님 이랬더니 그냥 농담으로 겸님하고 가서 살아라. 하도 이제 막 내가 뭐 어디서 해서 그러면 엄마 이거는 뭐야? 그럼 그 겸님 그거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에리님 그거 보면서는 또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럼 그 에리님 거기서 만들었어. 에리님이 누구야? 그럼 그 겸님한테서 겸님 세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몸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겸님 영상에 그게 나와요. 잠 못 자는 사람들 그거 하면서 뭐 커피 한번 끊어보세요 하니까 나는 커피는 아무 상관없어요. 막 이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커피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녔는데 내가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셔서 그래 이러면 아니야 나는 커피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커피 안 마셔도 잠 안 와. 막 내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을 믿고 커피를 딱 끊어봤어요. 그 진짜 잠이 오더라고요. 아니 쉽게 끊어졌어요? 저는 마음 먹으면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끊었어요. 한다거리네 또. 네, 딱 끊고. 근데 제가 마실 거를 되게 원래 좋아해요.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막 다른 걸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서 잠도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그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무조건 신경성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스트레스성. 네네, 뭐 스트레스성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제가 이거 했던 거 한번 식단 한번 그거 보여드리고 제가 오랫동안 못 찍었고 한 며칠간 계속 찍었었는데 음식 만들어 드신 거. 네네 이렇게 그 에리님 그거 거기 동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루 한 끼를 뭐 배가 터질 듯이 먹으라고 제가 그거를 보고 따라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열심히 하셨네. 아유, 근데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는 못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아우, 사골국 가갖고 해갖고. 그 사골국도 왜 말씀해 주신 거에 겸님이 말한 거 있잖아요. 왜 순대국집인가 거기서 그 야채찜. 국물 사가지고 하는 거 뭐 진짜 이런 배 거. 터졌겠는데요? 진짜 배 터졌겠는데요? 네. 그래서 알려주신 거 막 다 해봤잖아요. 야채찜도 하고 막. 저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은 거에 지금 후유증으로 요즘 여기 그 쇄골이 네. 많이 먹으면 아파서 조금 이제 양을 줄여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신호를 그렇게 알아듣고 밥량을 조금 줄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아직 안 되네요. 쉽지는 않네요. 근데 24시간 정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와, 그렇게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하다가 작년 3월부터? 네네 계속 하다가 제가 실은 이제 엄마랑 둘이 집에 사는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샵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살이 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샵에서 이렇게 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다 해 먹은 거예요. 네, 이야. 거기서 해 먹고 또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 딸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샵 이름이 바뀌겠네. 샵을 옮기게 됐어요. 위치를. 그래서 한 지금 2달 동안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또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들어가요. 그래도 계속 일일 일식만 해요? 네, 네. 와, 네. 지속력 있다. 근데 아니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 터지게 먹었더니 안 고프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12시에 저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12시에.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2달 동안 막 이렇게 약간 그거 됐더니 네. 지금은 좀 위도 아프고 위가 좀, 아파요. 네, 네. 음식이 바뀌었구나. 안 좋아요. 예. 요즘 계속 시켜 먹고 막 나가서 외식, 먹고 외식.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금방 돌아오죠. 그 기초대사량인가? 그게 이제 딱 그 조금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살은 많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이 속이랑 컨디션이. 네, 네. 저는 이제 28에 27에 제가 보험회사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약간 신경성 위험이 많았어요. 원래 만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을 삼킬 때마다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 부위에서. 그건 제 느낌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세침 검사하고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하고 초음파하고 했는데 양쪽에 종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남대 병원 가서 세침 검사해가지고 이제 암이라고 했고 그거를 제가 28에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이듬해 또 아이를 가져서 낳고 이런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로한데 한참 제 몸을 케어해야 될 때 케어를 안 하고 애를 낳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몸을 저는 만성 피로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지내다가 아이가 어려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도 같이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62kg까지 살이 쪘었어요. 근데 남들은 보기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제 몸을 알잖아요. 너무 이제 무겁고 힘들다라는 걸. 그랬다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지방간하고 뭐 협심증, 으증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뭐 이렇게 자궁에 성근증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폐경이 오기 전에 생리도 불순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마음 먹었는데 이게 안 빠져요. 약을 먹어야 되나? 약에 대한 좀 불신도 있어가지고 그건 먹기 싫고 하다가 이제 찾아보는데 최겸님을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죠. 너가 잘못했어. 너무 진지하고 음. 또 이렇게 어둡잖아요. 꼼꼼한 거 있고. 통 꼼꼼한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패스를 했죠. 그랬다가 에리님 영상을 저도 보게 됐어요. 그 차 안에서 98만 원에 잘 껴있고. 거기 껴있어요, 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이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나이를 보고 했을 때 저는 더 어리고 그렇지. 젊은데 하물며 저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고 당당한데 내가 못할 게 없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물론 내가 게으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22년도 12월 달부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 영상 보고. 2달 동안 제가 한 5kg 정도를 뺐어요. 오, 예.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예. 어떻게 해서 뺐어요? 저탄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꽂혀가지고 고기가 아니라 닭가슴살하고 올리브유하고 야채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생각을 했고 페이퍼 그걸 뭐라고 저기 하죠? 또띠아. 또띠아. 또띠아에다 많이 싸서 예, 먹었구나. 또띠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먹게 됐는데 한 2달이 지나니까 더 빠질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왔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 들어온 게 장기 단식이었어요. 그때 내 귀에 들어왔던 게. 그래 나는 충분히 간헐적 단식이 되는 사람이니 장기 단식을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6시간을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48시간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한 3kg에서 5kg 정도가 빠져서 총 10kg 정도가 와, 빠졌었어요. 52kg까지. 응. 근데 제 친구들이 몰골이 안 좋다고. 원래가 낫다고. 요게 쏙 빠지니까. 나도. 예, 그래서 좀 더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먹어서 53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그러잖아요. 내 몸이 달라지고 이렇게 옷 매몸새가 달라지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뽐내러 다니는 시간들이 좀 생긴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그게 무너진 거예요. 패턴이. 뽐내라 다니다가 같이 만나서 뭐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녁에 약속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으니까 술도 먹고 그래서 맞아 술도 맞아. 먹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위가 약한 사람이고 잠들기 전에 4시간 이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안 좋은 음식 밀가루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밀가루는 철저히 배제하지만 그것만 빼. 나머지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지금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55에서 57kg를 왔다 갔다 해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62. 근데 지금 좋아 그 몸 정도. 좋아 보이는데 예. 날씬해 보이고. 네, 그래서 얼굴에 살이 좀 붙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에 좀 더 살이 빠지면 안 하나도 되는데. 없는데? 더 빠지면 안 돼. 아, 근데 몸은 지금 살이 좀 없어요. 네, 없어. 아니 핑크색 벌컥되는 걸 입고 오셨는데도 그렇게 슬림해 보이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그렇게 해서 망가졌다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는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유지가 돼요. 팍 찔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나도 기초 근데- 대사량 그게 네, 저기 근데 맞춰줘서 기본적으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맞아요, 비하면. 맞아요. 술은 내가 피할 수 없고 이 자리는 내가 피할 피할 수 수는 없으나 없으나 그렇지. 이걸 먹을 때 밀가루 패스 중간에 간식 간식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 조절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처럼 뭐 이렇게 확 내 몸무게로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집합 클래스 신청이 됐다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잘 할 때 사연 보낸 거죠? 맞아 잘할 때 사연 그렇죠, 보냈는데 그렇죠. 이미 망가졌을 때 택됐어. 망가질 때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다들 1년 전에 보내셨으니까 네. 맞아, 나 맞아. 이거 나가도 돼? 신청할까 말까를 너무 고민했는데 나는 여기 안 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았을 때도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내가 넘사벽이 된 거죠. 근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안 나간다? 그럼 저한테 너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쥐어줄 기회가 아니니까. 여기가 시작되는 네, 시점이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반성을 하더라도 고백 성사. 반성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아유, 잘하셨다. 네, 그래서 마침 저희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 달 휴가를 전달 미리- 말일에 미리 작성을 하는데 이 날짜에 딱 제가 오. 했었어요. 어머머머머머. 너무 신기하다. 안 기가 그러면 막힌다.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딱 이 날짜인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가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오게 아유, 해가지고.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생각나게 따님 네. 얘기도 하게 되고. 네.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을 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이제 옆에 사람한테 힘들지 자영아 이러면 얼마나 나한테 효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저러는 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네, 네, 좀, 맞아요. 말씀해주고 잘하고 계시는 거. 아유, 잘하셨어요. 네.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알았으면 큰일 날 똥머리도 뻔했어요. 잘하고 오셨어요. 오늘 머리숱 많은 사람들 특집인 거 아니야? 진짜 여기 머리 너무 숱 많아갖고 머리 지금 목에 결절 오고 있는데 목에 담 걸려. 다음 걸린데 무거워서. 야, 지금은 문제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항상 많이 느끼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를 보는 기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항상 원하는 이상은 조금 더 네. 날씬하고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요? 이제 누구요? 한 명도 없는데.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지금도 조금 어려우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거는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쉬운 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맞아. 생각이 아, 갑자기 그거예요. 드는 거예요. 어른인 나도 너무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너는 얼마나 더 힘드니?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응원해주지 못한 시간이 너무 미안한 맞아요. 거죠. 아유. 왜냐면 남들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니라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한테 자꾸 바꾸라고 했었고 이 아이가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